삶의 모든 희망이 사라져버린 듯한 너무나도 깊고 절망적인 순간을 겪어보셨나요? 마치 발밑의 땅이 통째로 꺼져버리는 것 같은 그런 아득한 심정을 느껴보셨는지 궁금했어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그런 절망의 벼랑 끝에 서 있던 한 가족과 전 세계의 수많은 의사들이 고개를 저었던 희귀 난치병을 앓던 9살 서윤이라는 아이에게 찾아온 기적 같은 사연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정말 가슴 뭉클한 이야기랍니다. 9살 서윤이의 아주 작고 여린 몸은 병마의 손길에 속절없이 앙상하게 말라가고 있었어요. 하얀색 병원 침대 위에 위태롭게 누워있는 서윤이의 가슴이 가늘게 떨리면서 숨을 쉴 때마다 침묵만이 가득했던 병실 안에는 쉬익하는 불안한 산소 호흡기 소리만이 메아리치고 있었답니다. 그 가느다란 숨소리가 가족들의 심장을 마치 칼로 찢어내는 듯한 고통을 안겨주었어요. 서윤이 엄마는 매일 밤낮으로 아이의 옆을 지키며 차가운 금속 난간을 꼭 붙잡은 채 눈물을 뚝뚝 흘렸어요. 창백해진 서윤이의 손을 잡고 조용히 속삭였지만 작은 아이의 손에서는 아무런 온기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정말이지 가슴이 미어지는 상황이었어요. 가족들은 서윤이를 살리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봤어요.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하다는 유수의 병원들을 찾아다니며 문을 두드렸죠. 미국, 독일, 일본 수많은 나라의 최고 전문가들을 만났지만 그들은 모두 똑같이 고개를 저었어요. 그들의 눈빛에는 깊은 유감과 함께 치료 불가능이라는 차가운 진단이 스쳐 지나갔어요. 의학 서적처럼 건조하고 몸이 건조하게 뱉어진 그 몇 마디의 문장이 가족들에게는 마치 마지막 남은 작은 희망에 불꽃마저 꺼뜨려버리는 듯 느껴졌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서윤 엄마의 무릎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어요. 차가운 병원 바닥에 주저앉아 그저 엉엉 울기만 했답니다. 제발 우리 서윤이 좀 살려주세요. 서윤 엄마의 눈은 매일 밤낮으로 울다 지쳐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그녀의 손은 아이의 체온을 재려고 뻗을 때마다 힘없이 바들바들 떨렸어요. 희미해지는 서윤이의 미소를 볼 때마다 엄마는 억장이 무너지는 듯했어요. 매일 밤 그녀는 십자가 앞에서 무릎을 꿇고 눈물로 아이를 위해 간절히 기도했어요. 새벽녘의 차가운 공기 속에서도 그녀의 기도는 멈추지 않았어요. 제발 저희 아이를 살려주세요 하고 흐느꼈죠. 하지만 아무리 간절히 빌어도 그녀의 눈에는 기적 같은 일은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절망이라는 거대한 그림자가 온 집안을 그리고 가족들의 마음을 짓누르며 뒤덮을 때쯤이었어요. 그때 정말 아주 작고 희미한 소문 하나가 그들의 귀에 기적처럼 닿았답니다. 마치 한 줄기 빛처럼 느껴졌어요. 그 소문은 바로 신의 손이라 불리는 천재 외과 의사 이도윤 교수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듣는 순간 서윤 엄마의 심장이 다시 한번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이도윤 교수는 꽤 오래전 단 한 번의 뼈아픈 수술 실패로 인해 큰 충격을 받고 스스로 메스를 놓은 채 세상과의 모든 연결을 끊고 은둔의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그의 집은 도시 외곽의 조용한 언덕 위에 자리 잡고 있었는데 마치 시간조차 멈춘 듯 고요하고 쓸쓸한 분위기였답니다. 먼지가 살짝 내려앉은 서재에서는 오래된 종이 냄새와 함께 묵직한 정적만이
감돌고 있었어요. 서윤이 가족이 절박한 사연을 전해 들었을 때 그의 얼굴에는 겉으로 드러내기 힘든 복잡한 감정들이 마치 물결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그의 깊은 눈빛은 마치 끝없이 깊은 바닷속으로 스스로를 침잠시키는 듯 아득하고 먹먹해 보였어요. 그는 오래된 커피잔을 손에 든 채 미동도 없이 창밖을 응시했어요. 창밖으로는 앙상한 겨울나무들만이 서 있었고 그의 마음속에는 차가운 바람이 부는 듯했죠. 어머니 서윤이의 병은 제게 너무나도 큰 트라우마를 안겨주었던 제가 예전에 수술에 실패했던 바로 그 병과 너무나도 많이 닮아 있습니다. 저는 그 후로 다시는 메스를 잡지 않으려고 수없이 다짐했어요. 정말로 그랬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고뇌와 함께 숨길 수 없는 죄책감이 짙게 묻어 있었어요. 그는 서윤 엄마의 애원하는 눈빛을 애써 피하며 자신의 과거와 현재 사이에서 처절하게 갈등하는 듯 보였답니다. 그의 손은 무릎 위에서 자신도 모르게 천천히 주먹을 쥐었다 폈다 했어요. 이도윤 교수는 서윤이의 케이스가 단순히 또 하나의 어려운 수술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어요. 그것은 자신의 아픈 과거를 정면으로 마주하고 나아가 대한민국 의료계의 명예를 걸어야 할 마지막 도전이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었어요. 그의 시선은 멀리 병실에서 희미하게 비치던 불빛에 닿는 듯 했어요. 차가운 메스를 다시 손에 든다는 것은 그에게는 단순한 도구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과거의 실패에 대한 깊은 사죄이자 동시에 꺼져가는 생명에 대한 책임감의 무게였죠. 과연 그가 이 모든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다시 한번 용기를 낼 수 있을까요? 그의 낡고 지친 손에 뜰린 메스는 과연 서윤이 가족에게 희망의 등불이 될 수 있을까요? 그 질문은 마치 차가운 겨울 공기처럼 모두의 가슴을 서늘하게 파고들었답니다. 이도윤 교수는 며칠 밤낮을 잠 못 이루고 깊은 고뇌에 빠져 있었어요. 그의 침대 옆 탁상시계는 새벽 3시를 가리킨 지 오래였는데 새하얀 천장만 하염없이 바라보고 있었답니다. 그의 눈동자는 불안하게 흔들렸고 파리하게 질린 입술은 굳게 다물려 있었죠. 잊고 싶었던 과거의 아픈 기억들이 밤마다 그를 찾아와 괴롭혔어요. 메스를 잡았던 그 차가운 감촉, 환자의 생명이 손안에서 스르르 빠져나가던 순간 심장 박동, 모니터의 날카로운 경고음이 귓가에 다시 들리는 듯 했어요. 그럴 때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답니다. 그는 두려움에 몸서리쳤어요.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서윤이의 작고 여린 얼굴이 자꾸만 아른거렸어요. 9살이라는 나이, 해맑게 웃던 그 아이의 모습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답니다. 서윤이의 그 간절한 눈빛이 그의 마음을 강하게 붙잡았어요. 내가 포기하면, 서윤이는 하는 생각이 들자 그는 더 이상 주저할 수 없었답니다. 결국 그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들고 용기 있는 결정을 내렸어요. 다시 메스를 찾기로 한 거예요. 비록 온몸이 세포들이 반대하는 듯한 고통이 밀려왔지만 서윤이를 위해 마지막 희망을 선택했어요. 이 소식은 순식간에 전 세계로 퍼져나갔고 언론은 불가능한 도전 미친 의사의 귀환이라며 뜨거운 관심을 보였어요. 전 세계 주요 뉴스의 헤드라인은 이도윤 교수의 이름으로 도배되었답니다. TV에서는 전문가들이 나와 성공 확률이 거의
0%에 가깝다고 분석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마지막 희망을 놓지 않는 그의 용기에 박수를 보내는 목소리도 커졌답니다. 대한민국은 물론 전 세계 의료계가 숨을 죽이고 이도윤 교수의 행보를 주목했어요. 그의 결정 하나하나에 전 세계의 시선이 쏠려 있었답니다. 정부는 서둘러 대한민국 최고의 의료팀을 꾸리기 시작했어요. 각 분야의 최고 전문가들이 비상 소집되었답니다. 그 중에서도 현실적이고 이성적이지만 누구보다 서윤의 생환을 간절히 바라는 강 팀장이 리더로 합류했어요. 강 팀장은 날카로운 눈빛과 카리스마를 가진 베테랑이었죠. 그는 이도윤 교수와 오랜 시간 함께 일하며 누구보다 그를 존경하고 또 걱정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답니다. 강 팀장은 심사숙고 끝에 이도윤 교수의 연구실 문을 두드렸어요. 연구실 안은 늦은 밤까지 밝게 빛나고 있었고 커피향이 은은하게 퍼져 나왔답니다. 이도윤 교수는 책상에 쌓인 서류 더미 속에서 고뇌하고 있었어요. 강 팀장은 조심스럽게 방으로 들어서며 무거운 침묵을 깨고 입을 열었어요. 교수님, 정말 이 수술을 하실 겁니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수술의 성공 확률은 거의 0에 가깝습니다. 아니, 어쩌면 0이라는 숫자를 넘어 마이너스에 가까울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교수님의 명예나 앞으로의 의료 경력에도 엄청난 부담이 될 거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도윤 교수는 강 팀장의 진심 어린 걱정을 느꼈지만 그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는 조용히 고개를 들고 강 팀장을 똑바로 바라봤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단단한 결심이 담겨 있었어요. 0에 가깝다고 해서 0은 아니잖아요, 강 팀장님. 0.0001%의 가능성이라도 있다면 그건 포기할 이유가 될 수 없어요. 서윤이는 아직 9살입니다. 어린아이가 이대로 죽어가도록 내버려둘 수는 없어요. 단 한 명의 환자라도 구할 수 있다면 그게 바로 우리 의사들이 존재하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서윤이를 포기할 수 없어요. 절대로 포기하지 않겠어요. 이도윤 교수의 단호한 말에 강 팀장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어요. 존경, 걱정, 그리고 어쩌면 불가능에 대한 희미한 희망까지. 그의 표정은 수많은 감정들로 가득했답니다. 그는 잠시 아무 말 없이 이도윤 교수를 바라보다가 이내 작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의 마음속에서는 이미 이도윤 교수와 함께 이 불가능한 도전을 시작하기로 결심한 것 같았어요. 팀에는 젊고 열정적인 의료, 빅데이터 및 AI 전문가인 박 연구원도 합류했어요. 박 연구원은 눈을 반짝이는 스마트한 청년이었답니다. 그는 며칠 밤낮을 세워가며 서윤이의 병에 대한 심층 분석에 매달렸어요. 수많은 의료 기록과 전 세계의 희귀 사례 데이터를 AI에 입력하며 새로운 패턴을 찾으려 애썼죠. 그의 연구실은 컴퓨터 모니터의 푸른빛으로 가득했고 수십 개의 그래프와 수치들이 빼곡하게 채워져 있었어요. 지친 기색이 역력했지만 그의 열정은 식을 줄 몰랐답니다. 밤샘 연구 끝에 마침내 박 연구원은 중요한 단서를 찾은 듯 했어요. 그는 흥분과 긴장이 뒤섞인 표정으로 서윤의 병을 심층 분석한 결과를 들고 이도윤 교수에게 다가갔답니다. 그의 손에는 두툼한 보고서와 태블릿 PC가 들려 있었어요. 그의 목소리는 살짝 떨렸지만
그가 발견한 사실의 중요성을 확신하는 듯 했답니다. 교수님, 서윤이의 병은 제가 지금까지 봐왔던 모든 의학 상식을 모두 뒤엎는 미지의 영역이었습니다. 기존의 데이터로는 도저히 예측 불가능한 변수들이 너무나도 많았어요. 마치 살아있는 유기체처럼 끊임없이 변화하는 패턴을 보였답니다. 지금껏 단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질병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박 연구원이 보고를 들은 이도윤 교수의 미간에는 깊은 주름이 잡혔어요. 그의 눈동자에는 엄청난 난관에 대한 고민과 함께 새로운 미스터리를 마주한 탐구자의 빛이 어렴풋이 보였어요. 시작부터 이렇게 엄청난 장벽에 부딪힐 거라고는 예상했지만 막상 마주하니 그 무게가 상상 이상으로 느껴졌답니다. 이도윤 교수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생각했어요. 과연 이 미지의 영역을 헤쳐나갈 수 있을까? 과연 이 의료팀은 미지의 병과 맞서 싸워 서윤이에게 기적을 선물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 용기 있는 도전 역시 또 다른 비극으로 끝나게 될까요? 그들의 앞날은 예측 불가능한 미지의 길로 이어지고 있었답니다. 의료팀은 서윤이의 질병을 진단하고 그 어렵고 까다로운 치료법을 찾아내기 위해서 정말 말 그대로 밤낮 없이 매달렸어요. 연구실에 형광등 불은 마치 꺼질 줄 모르는 별처럼 한 번도 꺼지지 않았죠. 낡은 커피 머신에서는 쉬지 않고 뜨거운 커피가 내려왔고 그 진하고 쌉쌀한 향은 연구실 공기 속에 짙게 배어들었어요. 팀원들은 수많은 의학 논문과 복잡한 데이터를 쉴 새 없이 분석하고 최첨단 시뮬레이션 시스템을 밤새도록 돌려봤어요. 화면 가득 숫자들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고 복잡한 그래프들이 끊임없이 생성되었지만 그 어떤 결과도 명확한 해답을 주지 못했답니다. 서윤이의 병은 기존 의학계에 알려진 어떤 질환과도 어떤 특정한 패턴과도 일치하지 않았거든요. 마치 미지의 생명체가 그 작은 몸속에서 움직이는 것 같았어요. 교수님, 정말 아무리 데이터를 분석하고 또 분석해봐도 서윤이의 병은 패턴이 너무 불규칙해요. 마치 살아있는 유기체처럼 계속 변하고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기존의 치료법들은 이 병에는 전혀 통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박 연구원의 목소리에는 깊은 피로감과 함께 숨길 수 없는 좌절감이 묻어 있었어요. 그의 충혈된 눈은 며칠 밤낮 이어진 모니터 작업으로 인해 더욱 붉게 물들어 있었죠. 그의 미간에는 깊은 주름이 잡혀 있었는데 아무리 애써도 해결책을 찾지 못하는 고뇌가 그대로 드러나 있었어요. 그는 스스로에게 물어봤어요. 정말 이대로 포기해야 하는 걸까? 과연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대체 뭘까?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답니다. 그의 손은 무의식적으로 데이터를 분석하던 태블릿 위를 허무하게 훑었어요. 그럼 대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거죠? 벌써 몇 주째인데 아무런 진전이 없어요. 이대로는 저희도 한계에 부딪힐 것 같아요. 강 팀장의 목소리에는 지친 기색이 역력했어요. 그녀는 며칠 동안 제대로 잠을 자지 못했는지 얼굴이 창백했고 입술은 바싹 말라 있었답니다. 커피잔을 든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그녀 자신도 알아차렸을 거예요. 그녀의 심장은 마치 답을 찾지 못하는 시계추처럼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었죠. 서윤이에게 희망을 주고 싶었는데 이렇게
아무것도 못하고 시간이 흐르는 것을 보고만 있어야 하는 걸까? 하는 죄책감과 무력감이 그녀의 어깨를 짓눌렀어요. 수술 시도 또한 예상치 못한 복합적인 문제들로 시시각각 난항을 겪었답니다. 현미경 아래에서 아주 작은 혈관 하나를 건드리는 순간에도 서윤이의 생체 신호는 급격히 불안정해졌고 모니터에서는 경고음이 날카롭게 울려 퍼지곤 했어요. 그때마다 의료팀원들은 숨을 죽였고 그 짧은 침묵 속에서 실패의 그림자가 드리워지는 것을 느꼈을 거예요. 의료팀은 수많은 실패와 시행착오를 반복하며 점점 지쳐갔고 그들의 열정은 서서히 사그라드는 불씨처럼 희미해졌답니다. 책상 위에는 이미 탑처럼 높게 쌓인 커피잔들이 위태롭게 균형을 잡고 있었어요. 컵마다 말라붙은 커피 자국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죠. 팀원들의 눈은 모두 충혈되어 있었고 그 속에는 희망보다는 절망과 회의감이 가득했어요. 그 무거운 감정들은 마치 끈적한 공기처럼 연구실을 짓눌렀고 모두의 마음속을 파고들었답니다. 이도윤 교수의 눈빛에도 인간적인 고뇌와 함께 스스로의 한계에 대한 번민이 그림자처럼 짙게 드리워져 있었어요. 그는 차가운 연구실 유리창 밖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창밖은 이미 깊은 밤이었고 멀리 도시의 불빛들이 희미하게 반짝이고 있었죠. 하지만 그 불빛조차도 그의 마음속 어둠을 밝혀주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그는 천천히 자신의 떨리는 손을 내려다보았어요. 그 손은 수많은 생명을 살렸던 숙련된 외과 의사의 손이었지만 지금은 마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손처럼 느껴졌답니다. 과연 이 손이 서윤이를 살릴 수 있을까? 하는 깊은 의구심이 그의 마음을 잠식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의 심장은 무거운 돌덩이를 매단 것처럼 아래로 가라앉았어요. 빡! 연구원 강 팀장 이대로는 정말 방법이 없는 걸까요? 그의 목소리에는 희미한 절망감이 섞여 있었어요. 그 목소리는 마치 텅 빈 공간을 울리는 메아리처럼 쓸쓸하게 들렸답니다. 그의 시선은 두 팀원을 지나 책상 위에 놓인 서윤이의 흐릿한 CT 사진 위로 떨어졌어요. 사진 속 서윤이의 모습은 여전히 작고 연약해 보였죠. 의료팀은 과연 이 끝없는 실패의 늪에서 벗어나 서윤이를 구할 결정적인 실마리를 찾아낼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대로 모든 것이 무너지고 말까요? 그들의 어깨 위에는 서윤이의 마지막 희망이 그리고 그들의 의학적인 명운이 달려 있었답니다. 서윤이의 상태는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었어요. 마치 시계의 태엽이 풀려버린 것처럼 그 작고 여린 생명은 아주 천천히 그리고 조용히 멈춰가고 있었답니다. 미세하게 떨리던 서윤이의 손가락 끝은 더 이상 그 어떤 미동도 보이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희미하게나마 꿈틀거리던 생명의 작은 증거였는데 이제는 그마저도 찾아볼 수 없게 된 거죠. 생체 모니터에서 들려오던 심장 박동 소리도 처음보다 훨씬 느려지고 힘없이 울리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마치 먼 바다에서 들려오는 파도 소리처럼 점점 더 희미해지고 멀어져가는 것 같았답니다. 병실 안의 공기는 마치 얼음처럼 차갑고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어요. 희미한 소독약 냄새와 함께 절망감이 진하게 배어 있었죠. 서윤이 어머니는 그 차가운 병실 문턱에 기댄 채 메일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녀의 얼굴은 초췌함을 넘어 마치 수십 년은 더 늙어버린 듯했답니다. 머리카락은 헝클어져 있었고 눈은 붉게 충혈된 채 멍이 든 것처럼 보였어요. 울다가 지쳐 잠이 들기를 반복하는 매 순간이 마치 영원처럼 느껴졌을 거예요. 그녀의 손에는 서윤이가 건강했을 때 찍었던 밝게 웃고 있는 사진 한 장이 꽉 쥐어져 있었어요. 그 사진을 한없이 어루만지며 작은 어깨를 들썩이며 참아왔던 흐느낌을 터뜨렸답니다. 차가운 병원 바닥에 앉아 차가운 벽에 기대어 그녀의 작은 몸은 그렇게 하염없이 떨리고 있었어요. 옆을 지나던 간호사들도 안타까운 시선만 보낼 뿐 어떤 위로의 말도 쉽게 건넬 수 없었답니다. 의료팀 내부에서는 이제 냉정하고 혹독한 현실론이 마치 얼어붙은 칼날처럼 고개를 들기 시작했어요. 계속되는 실패와 아무런 진전 없는 날들이 이어지자 처음에 뜨거웠던 열정과 희망은 점차 차갑게 식어가는 것처럼 느껴졌죠. 늦은 밤 적막한 회의실에서는 지친 팀원들의 한숨 소리만 가득했어요. 형광등 불빛은 그들의 그림자를 더욱 길고 어둡게 만들었답니다. 교수님,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더 이상의 시도는 서윤이에게 불필요한 고통만 가중시킬 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강 팀장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훨씬 낮고 무거웠어요. 그의 얼굴에는 밤샘 연구로 인한 피로와 깊은 고뇌의 흔적이 역력했죠. 눈 밑에는 짙은 다크서클이 드리워져 있었고 입술은 바싹 마른 채였답니다. 그는 말을 이으면서도 교수님의 눈치를 살피는 듯 잠시 머뭇거렸어요. 저희의 무모한 시도가 혹여나 서윤이에게 마지막 가는 길마저 평안하게 보내주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까봐 너무나도 두렵습니다. 이쯤에서 멈추는 게 서윤이를 위한 마지막 배려이자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도 더 이상 견디기가 너무 힘이 들어요.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는 팀원들의 깊은 고뇌와 체념이 그대로 묻어나는 것 같았어요. 그는 애써 담담한 표정을 지으려 했지만 미세하게 떨리는 그의 손끝에서는 그가 느끼는 감정의 무게가 고스란히 전해지는 것 같았답니다. 저도 정말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찾아봤지만 더 이상 의미 있는 데이터를 찾을 수가 없어요. 지금으로서는 성공 가능성이 현실적으로는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박 연구원의 목소리는 거의 울먹이는 듯 했어요. 그녀의 눈은 빨개져 있었고 꽉 쥔 두 손은 하얗게 질려 있었답니다. 그녀는 밤낮 없이 연구실에서 데이터를 분석하고 실험을 거듭했지만 모든 결과는 절망만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수많은 그래프와 수치들은 모두 한결같이 실패라는 단어를 보여주는 것 같았죠. 그녀는 서윤이의 작은 얼굴을 떠올리며 가슴 한편이 아려오는 것을 느꼈어요. 과학적인 냉정함 속에서도 그녀는 인간적인 슬픔을 감출 수 없었답니다. 강 팀장과 박 연구원의 목소리에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의 무게가 짓누르는 듯 실려 있었어요. 그들의 시선은 이도윤 교수를 향했지만 그 안에는 더 이상 희망의 빛이 아닌 고통스러운 포기의 빛만이 가득했답니다. 외부에서는 이미 전 세계 언론의 관심이 처음에 희망 어린 보도에서 이제는 날카로운 비난으로 바뀌고 있었어요. 병원 로비의 TV에서는 연일 무모한 도전, 희망, 고문이라는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들이 쏟아져 나오는 것을 들을 수 있었답니다. 기자들은 병원 문
앞에서 카메라를 들이대며 마치 맹수처럼 달려드는 것 같았어요. 그들의 날카로운 질문들은 이도윤 교수의 심장을 마치 송곳으로 찌르는 듯 했죠. 이도윤 교수는 이 모든 상황 속에서 과거의 뼈아픈 실패에 대한 트라우마가 다시금 그의 마음을 짓누르는 것을 느꼈어요. 그 실패의 기억은 마치 어두운 그림자처럼 그를 따라다니며 매 순간 그의 숨통을 조여오는 것 같았답니다. 그때 그 환자의 마지막 표정, 수술실에 차가운 공기, 그리고 자신의 무력감이 생생하게 떠올랐어요. 생명을 살리려던 선의의 시도가 오히려 어린 생명을 더 큰 위험에 빠뜨리고 해칠지도 모른다는 죄책감이 그의 심장을 마치 뜨거운 바늘로 찌르는 것처럼 아프게 만들었어요. 그는 연구실 한 구석, 먼지가 살짝 쌓인 낡은 의자에 깊숙이 몸을 묻고 고개를 숙였어요. 천장에서 웅웅거리는 오래된 형광등 소리만이 그의 머릿속을 맴도는 것 같았죠. 그의 눈앞에는 온통 어둠만이 가득한 것 같았답니다. 포기라는 달콤하면서도 너무나 치명적인 유혹이 끊임없이 그의 귓가에 속삭이는 것 같았어요. 이제 그만하면 됐잖아. 더 이상은 내 잘못이 아니야. 이 모든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어 하고 말이죠. 그 유혹은 마치 차가운 독처럼 그의 몸속으로 스며드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아직 눈을 뜨지 못하고 자신에게 마치 간절히 매달린 듯한 서윤이의 작은 얼굴이 떠올랐답니다. 그녀의 희미한 미소가 그의 마음속에서 꺼지지 않는 작은 불씨처럼 타오르는 것을 느꼈어요. 그 작은 불씨를 놓지 않으려는 내면의 싸움이 그의 안에서 마치 폭풍처럼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었답니다. 그의 얼굴은 고통으로 심하게 일그러졌어요. 입술은 바싹 마른 채였고 미세하게 떨리는 그의 손은 꽉 쥐어져 있었죠. 서윤아, 내가 너를 정말 이대로 포기해야 하는 걸까? 그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고 마치 모래알이 섞인 것처럼 거칠게 튀어나왔어요. 그의 눈가에는 미처 흘리지 못한 뜨거운 눈물방울들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답니다. 그 물방울들은 차가운 연구실 불빛에 반사되어 더욱 영롱하게 빛나는 것 같았어요. 이도윤 교수는 과연 이 모든 압박과 절망 속에서 마지막 남은 한 가닥 희망을 간신히 붙잡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대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차가운 현실의 벽 앞에서 돌아서게 될까요? 그의 고뇌는 마치 끝없는 심연처럼 깊어 보였답니다. 서윤이의 아주 작은 몸은 더 이상 그 어떠한 것도 버틸 힘이 없어 보였어요. 침대 주변을 가득 메운 생명 유지 장치들에서는 마치 경고음을 내는 듯한 날카로운 B-익, B-익 소리가 쉴 새 없이 울려 퍼졌고요. 그 소리는 딱딱하고 차가운 병실 공기마저도 잔인하게 갈라놓는 것 같았답니다. 의료팀의 얼굴 위로는 짙고 어두운 절망감이 그림자처럼 길게 드리워졌어요. 모두의 눈빛은 마치 오랜 싸움 끝에 모든 것을 놓아버린 사람처럼 초점을 잃어갔고요. 그들은 입 밖으로 소리내어 말하지 않았지만 서로의 눈빛 속에서 이제는 정말 희망을 놓아야 한다고 그렇게 속삭이는 듯 했답니다. 의료진 각자의 어깨는 무거운 짐을 진 것처럼 축 처져 있었고 침묵만이 흐르는 병실 복도에는 마치 차갑고 무거운 쇠덩이가 가득 들어찬 것처럼 그렇게 묵직한 침묵만이 맴돌았어요. 그 침묵은 희미하게 들리는 기계음과 섞여 마음을 더욱 짓누르는 것 같았답니다. 교수님, 더 이상은 무의미한 것
같습니다. 강 팀장의 목소리는 마치 모래알이 굴러가는 것처럼 굳게 잠겨 있었어요. 그는 서윤이의 작은 손을 한번 아주 조심스럽게 쓸어보고는 자신의 주먹을 꽉 쥐었답니다. 그의 턱, 근육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고 눈빛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깊은 슬픔으로 가득했죠. 그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어요. 서윤이 심박수가 지금 최저치를 찍었어요. 저희가 지금까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했지만 이제는 정말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너무나 죄송해요, 교수님. 강 팀장은 그렇게 말하면서 고개를 숙였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자포자기에 가까운 절망감이 절절히 묻어 있었답니다. 다른 의료진들도 고개를 숙이거나 아예 다른 곳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차가운 병원, 바닥에 시선이 닿은 채 이도윤 교수는 그들의 모습 위로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는 것을 느꼈어요. 하지만 이도윤 교수의 눈은 놀랍게도 여전히 꺼지지 않는 강렬한 빛을 품고 있었답니다. 며칠 밤낮을 잠 한숨 제대로 자지 못한 피로가 그의 얼굴에 역력했지만 그 눈빛만은 마치 심연 속에서도 길을 찾아내는 등대처럼 흔들림 없는 집념을 보여줬어요. 아니, 아직은 아니야. 아직은. 이도윤 교수는 속으로 그렇게 되뇌었답니다. 그는 차가운 금속성 소리가 나는 의료 카트를 밀어 서윤이의 차트와 전 세계에서 수집된 방대한 양의 희귀 질환 논문 더미를 다시 뒤지기 시작했어요. 그의 손가락은 미세하게 떨렸지만 그 움직임은 망설임이 없었답니다. 종이 넘기는 소리가 고요한 병실에 희미하게 울렸어요. 아니요, 아직은 아닙니다. 이 작은 가능성이라도 남아있다면 저는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이 모든 방대한 자료 어딘가에 분명 우리를 기다리는 단서가 있을 겁니다. 제가 놓친 것이 분명 있을 거예요. 이도윤 교수는 그렇게 말하며 거친 숨을 내쉬었어요. 그의 손은 땀으로 축축했지만 결코 멈추지 않았답니다. 그는 밤새도록 수많은 데이터를 훑어보던 중 문득 과거에 무심코 지나쳤던 아주 작고 사소한 연구 기록 하나에 그의 시선이 마치 자석에 이끌린 듯 멈췄어요. 그것은 바로 다른 질병에서 성공적으로 사용되었던 한 유전자 제조합 기술에 대한 불과 몇 줄짜리 짧은 언급이었죠. 당시 처음 그 글을 읽었을 때는 서윤이의 희귀병과는 전혀 무관해 보였던 내용이었어요. 하지만 지금 그의 머릿속에서는 마치 퍼즐 조각이 제자리를 찾는 것처럼 탁하고 깨달음에 불꽃이 튀었답니다. 이거였어. 그의 뇌리를 강렬하게 스치는 섬광과도 같은 생각에 심장이 쿵 하고 크게 울렸어요. 왜 그때는 미처 알아차리지 못했던 걸까요? 수많은 밤을 새웠던 자신의 어리석음이 잠시 스쳐 지나갔지만 이내 그는 다시 눈을 번뜩였답니다. 박 연구원님, 잠시 이쪽으로 와줄 수 있나요? 아주 중요한 것 같아요. 이도윤 교수의 목소리에는 평소의 차분함 대신 마치 활화산처럼 타오르는 다급함과 확신이 뒤섞여 있었어요. 복도에서 지쳐 앉아있던 박 연구원의 어깨가 그 목소리에 움찔하고 움직였답니다. 그는 겨우 몸을 일으켜 비틀거리며 이도윤 교수에게 다가왔어요. 네, 교수님 무슨 일이세요? 박 연구원의 눈은 피로로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목소리에는 힘이 전혀 없었답니다. 하지만 이도윤 교수의 눈은 박
연구원을 향해 확고한 불꽃을 튀겼어요. 여기 이 부분이에요. 우리가 왜 이걸 놓쳤을까요? 이 부분을 함께 다시 분석해봐야겠어요. 한국 의료계가 수년간 쌓아올린 이 방대한 빅데이터와 우리가 자랑하는 최첨단 AI 기술을 모두 동원해야 합니다. 이 아주 작은 조각이 어쩌면 서윤이를 살릴 거대한 그림의 시작일지도 몰라요. 희망이 실마리일 수도 있습니다. 연구원은 처음에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눈을 깜빡였어요. 하지만 이도윤 교수의 눈에서 타오르는 그 강력한 불꽃에서 그는 다시 한번 희망의 불씨를 본 것 같았답니다. 그의 심장도 덩달아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네, 교수님. 지금 당장 시작하겠습니다. 뭘 해야 할지 말씀해주세요. 박 연구원은 그 자리에서 마치 전기 충격을 받은 사람처럼 정신을 차리고 곧바로 컴퓨터 앞에 앉았어요. 그의 손은 키보드 위를 빠르게 오갔고 이내 연구실은 마치 거대한 기계가 깨어나는 듯한 웅장한 소리로 가득 찼답니다. 그들은 곧바로 AI 시스템을 가동하여 수많은 변수들을 대입하기 시작했어요. 컴퓨터 화면에는 복잡한 알고리즘과 그래프들이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빠르게 움직였고요. 시간이 마치 멈춘 듯 흐르고 수십만 번의 숨막히는 시뮬레이션이 밤새도록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까지도 계속되었답니다. 연구실에는 오직 기계음과 두 사람의 거친 숨소리만이 맴돌았어요. 그들은 각자의 모니터 앞에서 한치 오차도 놓치지 않으려는 듯 눈을 부릅뜨고 있었죠. 그리고 마침내 믿을 수 없는 너무나도 놀라운 결과가 메인 모니터에 마치 번개처럼 번쩍하고 나타났어요. 띠링 하는 경쾌한 알림음과 함께 파란색과 초록색의 복잡한 선들이 하나의 완벽한 패턴을 이루며 빛나기 시작했답니다. 서윤이의 희귀 질환에 대한 누구도 심지어 이도윤 교수조차도 감히 상상치 못했던 너무나도 혁명적인 수술 기법의 실마리가 성광처럼 그들의 눈앞에 선명하게 펼쳐진 것이었어요. 박 연구원은 벅차오르는 감정에 저도 모르게 마른 침을 꿀꺽 삼켰답니다. 이도윤 교수는 그 화면을 넋을 잃고 바라보며 자신의 손으로 입을 가렸어요. 하지만 이토록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찾아낸 한 줄기 빛과 같은 이 실마리가 과연 그 작고 여린 서윤이의 생명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아직 아무도 감히 장담할 수 없었답니다. 그저 간절히 바랄 뿐이었어요. 모니터 화면 가득 채워진 성광처럼 번뜩이는 수술 기법의 실마리는 의료팀의 심장을 마치 차가운 망치로 내리치는 듯한 충격에 빠뜨렸어요. 하얀 화면 위로 복잡한 개념들이 펼쳐져 있었는데 그건 기존의 의학 상식이라는 견고한 벽을 뿌리째 뒤흔들다 못해 아예 부숴버릴 듯한 정말이지 파격적인 아이디어였답니다. 연구실 안의 공기는 마치 얼음 조각처럼 차갑게 느껴졌어요. 삐잉 마이너스 삐잉 마이너스 하고 기계들이 내는 규칙적인 소리마저도 왠지 모르게 불길하게 들리는 것 같았지요. 성공 가능성은 너무나도 희박해 보였어요.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죠. 만약 이 수술이 실패한다면 이도윤 교수가 평생 쌓아온 모든 커리어와 그가 지켜왔던 명예가 한순간에 산산조각 나버릴 위험을 안고 있었답니다. 그의 이름 앞에 드리워질 그림자는 너무나도 길고 어두울 것이라고 모두가 직감했어요. 의료팀원들은
극도의 불안감에 휩싸였어요. 얼굴에는 잔뜩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고 서로의 눈치를 보며 깊은 한숨을 연신 토해냈답니다. 어떤 이는 굳게 쥔 주먹을 부들부들 떨고 있었고 또 어떤 이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어요. 그들의 눈빛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절박한 질문이 가득 차 있었지요. 교수님, 이건 너무 위험합니다. 정말이지 너무나도 위험하게 느껴졌어요. 강 팀장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훨씬 낮고 불안하게 떨렸어요. 그의 눈동자는 마치 거친 파도가 일렁이는 바다처럼 흔들렸답니다. 그는 애써 담담하게 말하려고 했지만 그의 미세하게 떨리는 턱선은 그가 얼마나 큰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지 여실히 보여주었어요. 학계의 인정을 받을 수 있을지도 미지수고요. 아니, 오히려 거대한 반발에 부딪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모든 것을 감수할 가치가 있을까요, 교수님? 만약 실패하면 교수님은 물론 우리 팀 전체가 매장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냥 매장당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 바닥에서 다시는 발붙이지 못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까지 들었어요. 서윤이에게도 우리가 기적을 바랐던 게 오히려 더 큰 고통만 줄 수도 있다는 생각이 자꾸만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그 여린 아이에게 더 큰 시련을 안겨줄 수도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아려왔습니다. 그는 마지막 말을 하면서 고개를 살짝 숙였어요. 차마 교수님의 눈을 똑바로 쳐다볼 용기가 나지 않는 듯했죠. 강 팀장은 이도윤 교수를 누구보다 존경하고 따랐지만 이번만큼은 선뜻 동의하기가 너무나도 어려웠어요. 그의 심장 속에서는 이성적인 판단과 인간적인 연민이 끊임없이 싸움을 벌이고 있었답니다. 알고 있습니다, 강 팀장님. 제가 지금 얼마나 무모한 도전을 하려는 건지, 그 위험천만한 길의 끝이 어디인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이도윤 교수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강철 같은 단호함이 깃들어 있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강 팀장을 응시했어요. 그의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새겨져 있었지만 지금은 그 주름들이 마치 굳건한 결심을 대변하는 것처럼 보였답니다. 모든 책임은 제가 지겠습니다. 이 모든 결과에 대한 비난과 질책도 저 혼자 감당할 거예요. 하지만 전 확신합니다. 제 모든 직관과 오랜 연구 경험이 외치고 있어요. 서윤이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이 길뿐이라고요. 다른 선택지는 없어요. 과거의 실패들이 저를 수없이 주저하게 만들었지만 제 마음속에 깊은 상처를 남겼지만 이번만큼은 아닙니다. 이번만큼은 절대 물러서지 않을 거예요. 저 아이에게는 아직 희망이 있어요. 아주 작고 여린 불꽃일지라도 그 불꽃을 꺼뜨릴 수는 없어요. 꺼져가는 생명이 마지막 끈을 붙잡아야만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의 목소리는 처음에는 차분했지만 마지막 문장에 이르러서는 강렬한 열정과 굳은 의지가 실려 마치 천둥 소리처럼 울려 퍼지는 듯했어요. 연구실의 형광등 불빛이 그의 결의에 찬 얼굴에 그림자를 드리웠는데 그 모습은 마치 홀로 거대한 폭풍을 마주하려는 선장의 모습과 같았답니다. 이도윤 교수의 눈빛은 마치 깊은 바다처럼 흔들림 없이 강렬했어요. 그의 눈동자 속에는 망설임이나 두려움의 그림자조차 찾아볼 수 없었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단호함과 굳건한 의지가 담겨 있었는데 마치
바위에 새겨진 글자처럼 확고하게 느껴졌어요. 그는 자신의 손으로 직접 메스를 들고 서윤이에게 마지막 희망을 건네기로 결심했던 거예요.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너무나도 강렬한 결심이었지요. 의료팀원들은 그의 확신에 찬 모습에 결국 동의할 수밖에 없었어요. 처음에는 두려움과 망설임으로 가득 찼던 그들의 눈빛 속에 이제는 교수님을 향한 깊은 신뢰와 함께 어렴풋한 희망의 빛이 서서히 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었답니다. 고개를 끄덕이는 팀원들의 얼굴에는 비장 한마저 감돌았어요. 그들은 자신들의 모든 것을 걸고 이 무모한 도전에 동참하기로 마음먹었죠. 그들의 심장은 이제 하나의 박동으로 뛰는 듯했어요. 이 소식이 전 세계 의료계에 전해지자 거대한 파문이 일렁이며 모두가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국제 학술지에 실린 짧은 보도와 온라인 포럼의 열띤 토론들은 마치 뜰불처럼 번져나갔답니다. K-메디컬 팀의 무모하고 위험천만한 도전에 대한 소문은 삽시간에 퍼져나갔고 수많은 의사와 과학자들은 비판과 동시에 경이로운 시선으로 그들을 바라봤어요. 모두가 숨죽이며 이 역사적인 순간을 지켜보기 시작했답니다. 마치 거대한 경기장을 가득 메운 관중들처럼 말이에요. 교수님, 저희는 교수님을 믿습니다. 박 연구원은 떨리는 목소리로 외치며 주저없이 앞으로 한 걸음 나섰어요. 그의 얼굴은 상기되어 있었지만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도 뜨겁게 빛나고 있었답니다. 그는 노트북을 굳게 끌어안고 있었는데 마치 그것이 자신의 모든 것이라는 듯이 보였어요. 제가 가능한 모든 빅데이터 분석과 AI 시뮬레이션을 다시 한번, 아니 수십 번, 수백 번이라도 돌려보겠습니다. 밤을 새워서라도 제 모든 것을 걸고 성공 확률을 단 0.1%라도, 아니 0.01%라도 더 높여볼게요. 교수님께서 이 길을 가시겠다고 결심하셨으니 저희는 교수님을 믿고 끝까지 따르겠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젊은 과학자의 순수한 열정과 스승에 대한 깊은 존경심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그는 비록 작은 힘일지라도 이 거대한 프로젝트에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보여주었답니다. 그의 외침은 연구실의 무거운 공기를 뚫고 들어가 팀원들의 마음속에 새로운 불씨를 지피는 듯했어요. 고마워요, 박 연구원. 정말 고맙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우리 모두에게 진심으로 고마워요. 이도윤 교수는 박 연구원을 향해 따뜻하고 진심 어린 미소를 지었어요. 그의 눈가는 살짝 붉어졌지만 곧 결연한 표정으로 바뀌었답니다. 그는 팀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얼굴을 천천히 훑어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들의 눈빛 속에서 두려움을 넘어선 비장한 각오를 읽을 수 있었죠. 우리는 해낼 겁니다. 반드시 서윤이를 살려낼 거예요. 그의 마지막 말은 단순한 다짐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신념의 선언처럼 들렸어요. 팀원들은 그 말을 듣고 다시 한번 고개를 끄덕였고 서로의 눈빛 속에서 각자의 각오를 다지는 듯 했답니다. 이제 더 이상의 망설임은 없었어요. 드디어 수술실 문이 스르륵 열렸어요. 차가운 금속성 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고 동시에 그 안에 엄숙하고 긴장감 넘치는 분위기가 훅 하고 밀려나오는 듯했답니다. 새하얀 수술대 위로 강력한 스포트라이트가 쏟아져
내렸는데 마치 연극 무대에 주인공을 비추는 조명처럼 너무나도 강렬했어요. 수술실 안의 공기는 알코올과 소독약 냄새로 가득했고 그 차가운 향기는 팀원들의 코끝을 스치며 심장을 더욱 옥죄는 듯했지요. 이도윤 교수는 거대한 압박감과 전 세계의 기대를 짊어진 채 마치 인류의 마지막 희망을 자신의 두 손에 쥔 듯한 비장한 모습으로 수술대 앞에 섰어요. 그의 심장은 마치 격렬한 북소리처럼 쿵쾅거렸지만 놀랍게도 그의 두 손은 더없이 고요하고 안정적이었답니다. 아주 미세한 떨림조차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내쉬며 마음을 다잡았어요. 그 순간 온 세상이 마치 숨을 멈춘 듯 그의 메스 하나에 집중하고 있는 듯 했어요. 시간이 멈춘 것 같은 착각마저 들 정도였답니다. 숨막히는 긴장감 속에 모두의 심장이 쿵쿵 울리는 것 같았어요. 드디어 초고난도 수술이 시작되었답니다. 수술실은 마치 얼음처럼 차가운 침묵 속에 잠겨 있었는데 오직 생명유지 장치들의 규칙적인 B-익 소리만이 그 정적을 조심스럽게 깨고 있었어요. 소독약 냄새가 코끝을 쨍하게 스쳤고 이도윤 교수의 신의 손은 한 치의 흔들림도 없이 아주 섬세하게 메스를 움직였습니다. 그의 손놀림은 마치 세상에서 가장 귀한 도자기를 빚어내는 예술가의 분놀림처럼 정교하고 아름다웠어요. 서윤이의 작은 몸은 하얀 천 위에서 너무나도 연약해 보였고 그 모습을 보는 모든 의료진의 가슴 속에는 간절한 바람이 가득했답니다. 서윤아, 조금만 더 버텨줘요. 우리는 반드시 해낼 거예요. 이도윤 교수의 뇌리에는 서윤이 부모님의 간절한 눈빛이 스쳐 지나가는 듯 했어요. 그는 오직 눈앞의 작은 생명에만 모든 신경을 집중했고 시간은 마치 끈적한 물려처럼 느리게 흐르는 것 같았답니다. 하지만 수술 시작 30분 만에 예상치 못한 장기들의 복합적인 문제가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모니터의 숫자들은 불안하게 요동치기 시작했고 갑작스러운 출혈까지 발생하며 수술실 내부는 일순간 얼어붙는 듯한 차가운 공기로 가득 찼답니다. 의료진들의 눈빛에는 순식간에 긴장과 당혹감이 서렸어요. 이런 예상보다 훨씬 복잡한 상황이군요. 하지만 당황할 때가 아니었어요. 교수님, 좌측 심방 압력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출혈이 멈추지 않아요. 강 팀장의 목소리에는 다급함과 함께 미세한 떨림이 섞여 있었어요. 그의 이마에는 어느새 땀방울이 송골송골 맺혔고 그는 간절한 눈빛으로 이도윤 교수를 바라보았답니다. 이도윤 교수의 미세한 미간에는 순식간에 깊은 주름이 잡혔어요. 하지만 그는 잠시 숨을 깊게 들이쉬며 흔들리는 감정을 애써 다독이는 듯 보였답니다. 그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고 오직 서윤이의 작은 심장만을 마치 레이저처럼 꿰뚫어 보는 듯 응시했어요. 그의 머릿속에서는 수많은 경우의 수들이 빠르게 계산되고 있었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최악의 시나리오는 무엇일까요? 아니, 최선을 찾아야 했어요. 박 연구원 실시간 장기 반응 데이터 분석 결과는요. 최적의 지혈 방법과 대체 경로를 즉시 제안해주세요. 강 팀장, 석션 더 강하게. 지혈 패드 준비. 이도윤 교수의 목소리는 놀랍도록 침착했지만 그 속에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어요. 박
연구원은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느꼈지만 이내 정신을 가다듬었답니다. 그녀의 눈은 번개처럼 모니터 화면을 훑어 내려갔고 AI 시스템에 복잡한 그래프와 숫자들을 빠르게 해독했어요. 그녀의 심장은 마치 격렬한 북소리처럼 쿵쾅거렸지만 그녀는 자신의 역할을 정확히 수행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답니다. 네, 교수님. AI가 제안하는 최적의 지점은 3.2cm 우측 15도 각도입니다. 새로운 바이패스 경로. 시뮬레이션 결과 성공률 70%로 확인됩니다. 박 연구원이 목소리에는 여전히 떨림이 남아 있었지만 그녀가 제공한 정보는 칼날처럼 정확했어요. 이도윤 교수는 단 1초의 망설임도 없이 AI가 제시한 경로로 다시 메스를 돌렸습니다. 그의 손은 마치 완벽한 기계처럼 움직였지만 그 안에는 서윤이를 살리겠다는 뜨거운 의지가 담겨 있었어요. 수술실에 공기는 더욱 무거워졌고 팀원들은 모두 땀으로 범벅이 된 채 오직 서윤의 생명만을 생각하며 각자의 역할을 다했어요. B-2 하는 모니터 소리가 점점 더 크게 들리는 듯했고 모든 의료진의 시선은 한순간도 서윤이에게서 떨어지지 않았답니다. 시간은 마치 멈춘 듯 더디게 흘렀어요. 또다시 예상치 못한 심박수 저하가 발생했고 모니터 화면의 그래프는 급격히 아래로 곤두박질 치는 듯 했답니다. 교수님, 심박수가 불안정합니다. 하는 또 다른 연구원의 다급한 외침이 들렸지만 이도윤 교수는 이미 다음 지시를 내리고 있었어요. 마치 거대한 파도처럼 수많은 위기 상황들이 쉴 새 없이 밀려왔지만 그들은 불굴의 투지로 모든 역경을 마치 거대한 바위처럼 굳건히 버텨내고 극복해냈습니다. 그들의 정신력은 한계에 도전하는 듯했고 얼굴에는 지친 기색이 역력했지만 그 누구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마침내 길고 긴 수술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는 순간 수술실 안에는 마치 마법처럼 고요한 안도의 한숨이 길게 퍼졌답니다. 이도윤 교수의 어깨는 미세하게 떨리는 듯했고 그의 눈빛은 여전히 서윤이의 안정된 심장 모니터를 향해 있었어요. 그의 입가에는 아주 희미한 미소가 번지는 듯했어요. 모두의 얼굴에는 환희와 극도의 피로감이 뒤섞여 있었답니다. 길고 길었던 수술실에 시간은 마치 영원처럼 느껴졌어요. 팽팽한 긴장감은 공기마저 얼려버릴 듯했고 모두의 심장이 조여드는 것만 같았어요. 수술실 안에는 오직 의료 장비들의 규칙적인 기계음만이 날카롭게 울려 퍼지고 있었는데 그 소리가 마치 매 순간 생과 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서윤이의 위태로운 맥박처럼 들렸답니다. 이도윤 교수는 마지막 봉합을 마치고 천천히 손을 떼셨어요. 그의 이마에는 굵은 땀방울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고 숨쉬는 것조차 잊은 듯 온몸이 굳어 있었어요. 모두의 시선이 흔들리는 모니터와 교수님의 얼굴을 번갈아 향했답니다. 그리고 아주 짧은 정적의 순간이 흘렀어요. 단 1초도 안 되는 찰나의 순간이었지만 그 침묵은 마치 수억 년처럼 길게 느껴졌어요. 곧이어 누군가 길게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소리가 들렸고 그 소리가 마치 마법처럼 얼어붙었던 분위기를 녹여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억눌렸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폭발하듯 뜨거운 환호성이 터져나왔답니다. 여기저기서 기쁨의 눈물과 함께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길고 길었던 사투
끝에 찾아온 기적적인 순간이었죠. 모두가 이 순간을 영원히 잊지 못할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성공했습니다. 정말 성공했어요. 서윤이가 살았습니다. 드디어 살았어요. 이도윤 교수의 목소리는 땀으로 축축하게 젖어 있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하고 빛났어요. 그의 눈가에는 미세한 떨림이 있었지만 그 눈빛은 이제 더 이상 과거의 아픔이나 슬픔에 잠겨있지 않았어요. 마치 수술실의 차가운 조명마저도 그 따뜻한 희망의 빛에 압도당하는 것 같았답니다. 그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고 깊게 숨을 들이쉬었는데 그 숨결 속에는 그동안 견뎌왔던 모든 고뇌와 절망이 녹아내리는 듯했어요. 그의 손은 여전히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그 떨림은 더 이상 불안함이 아니라 엄청난 안도감과 깊은 감격에서 오는 떨림이었답니다. 기적처럼 새로운 삶을 얻은 서윤이는 아주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건강을 되찾기 시작했어요. 며칠 후 그녀의 작은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아주 작고 희미한 움직임이었지만 그 움직임 하나하나가 의료진 모두에게는 가장 밝은 희망의 신호였답니다. 옆에서 서윤이를 지켜보던 한 간호사 선생님은 그 작은 움직임에 숨을 들이쉬며 조용히 어머나 하고 작게 읊조렸어요. 그리고 마침내 며칠이 더 지난 어느 날 아침 서윤이의 눈꺼풀이 아주 조심스럽게 파르르 떨리기 시작했어요. 마치 오랜 잠에서 깨어나려는 아기 새처럼 힘겹게 눈을 뜨려는 듯했어요. 그리고 서서히 그녀의 맑고 초롱초롱한 두 눈이 세상에 빛을 다시 마주했어요. 그 순간 수술실의 모든 의료진은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일제히 감격에 눈물을 흘렸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피곤함과 함께 깊은 안도감 그리고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벅찬 감동이 가득했어요. 이 놀라운 소식은 마치 들불처럼 전 세계로 빠르게 퍼져나갔어요. 각국의 언론 매체들은 앞다투어 이 기적 같은 이야기를 보도했고 인터넷과 소셜미디어는 K-메디컬의 위대한 승리와 이도윤 교수의 이름을 찬양하는 글로 가득 찼어요. 사람들은 대한민국 의료팀의 독보적인 기술력과 생명을 향한 뜨거운 열정에 모두 경탄을 금치 못했답니다. 대한민국 의료팀과 이도윤 교수는 전 세계인들의 찬사와 존경을 한몸에 받는 대상이 되었어요. 교수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제 평생 이런 기적은 처음 봤어요. 교수님은 진정한 신의 손이십니다. 서윤이가 드디어 눈을 떴어요. 정말 감격스러워요. 강 팀장님의 목소리는 감격으로 인해 살짝 떨렸어요. 그의 눈가에도 붉게 눈물이 맺혀 있었고 이도윤 교수를 바라보는 그의 눈빛에는 깊은 존경심이 가득했어요. 이도윤 교수는 강 팀장님의 어깨를 두드리며 부드럽게 미소를 지으셨어요. 강 팀장님, 과찬이세요. 이 모든 것은 저 혼자만의 힘이 아니었어요. 우리 팀원들 모두의 밤낮 없는 노력과 헌신 덕분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서윤이의 강한 생명력이 이뤄낸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그 아이의 삶에 대한 의지가 정말 대단했어요. 우리는 그저 도왔을 뿐입니다. 이도윤 교수의 말 속에는 진심 어린 겸손함과 함께 팀원들에 대한 깊은 신뢰와 감사의 마음이 담겨 있었어요. 그의 눈동자에는 더 이상 과거의 어두웠던 트라우마의 그림자가 없었고 오직 따뜻한 희망만이 가득했어요. 그는 비로소 모든
짐을 내려놓고 진정한 신이 손으로 거듭난 듯 보였답니다. 그의 얼굴에는 잔잔한 미소가 번졌는데 그 미소는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피어난 평화와 안도감을 보여주는 듯 했어요. 이제 그는 더 이상 과거의 실패에 얽매이지 않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이 이야기는 단순한 한 아이의 생환을 넘어 인류 의료의 패러다임을 바꿀 위대한 이정표로 역사에 기록되었어요. 절망 속에서도 결코 희망을 포기하지 않는 인간 정신의 승리를 전 세계에 선포하는 순간이었죠. 대한민국은 생명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여기는 숭고한 인류의 적 정신과 세계 최고 수준의 독보적인 기술력으로 전 세계의 희망에 등불을 환하게 밝힌 선구자가 되었답니다. 이 빛은 앞으로도 많은 이들의 길을 밝혀줄 것 같았어요. 오늘 제가 들려드린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이도윤 교수님과 서윤이 그리고 의료팀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부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따뜻한 위로와 새로운 희망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다음 이야기를 준비하는 데 정말 큰 힘이 된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다시 따뜻한 이야기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